2025년 3월 11일 오후 6시였습니다. 의료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다은은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강만수 어르신의 85세 생신을 축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따뜻한 말들과 함께 케이크 이모티콘을 여러 개 붙였어요. 전송 완료. 다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5분 안에 답장을 보내주시는 분이었어요. 손녀들에게 연락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다은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되자 다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다은은 1년 전 할아버지께 선물한 스마트워치를 떠올렸어요. 그 시계에는 건강 데이터 공유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노트북을 열고 스마트워치 앱에 접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난 24시간 활동량 비정상이라는 알림이었어요. 다은의 손가락이 상세 기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심박수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3시 11분. 평소 65였던 심박수가 갑자기 1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급격히 떨어졌어요. 40일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박수 40일은 매우 위험한 수치였어요. 특히 갑자기 떨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시 13분부터 2분간 기록이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은 공백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SOS 시간도 3시 11분 47초, 전송 취소 시간도 3시 13분 22초, 다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엄마. 엄마 세라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다은은 노트북을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세라는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그래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한 공포 반응이야. 120까지 올라간 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고 40일까지 떨어진 건 위험 수준이야. 세라는 휴대폰을 들어 시아버지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만큼은 달랐어요. 남편 사후에도 명절마다 두 손녀를 챙겨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민경아. 세라가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민경이 방에서 나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할아버지 댁에 가자.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리러 가는 거야. 꽃이랑 케이크 준비하고. 다은과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3월 12일 오전 9시였습니다. 세라는 두 딸과 함께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시아버지 댁 앞에 섰어요. 5년 만에 찾아온 이 집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며느리 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반쯤만 열고 서 있었어요. 어머, 동서. 미선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온 거야?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세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형님. 미선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번갈아 보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지금은 좀. 미선이 거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세라는 이미 거실 안을 훔쳐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팜플렛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요양원 안내서였습니다. 세라의 눈이 재빨리 그것을 포착했어요. 미선이 황급히 몸을 돌려 팜플렛들을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은도 그것을 봤습니다. 형님,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선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거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어요. 공기가 탁했습니다. 안방에서 장남 태진이 나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아,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태진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세라를 보는 시선에 경계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뵈러 왔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무시는데 생신인데 깨워드려야죠.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진과 미선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방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세라는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라는 복도에서 방 안을 훔쳐봤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는 게 느껴졌어요. 3월인데도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세라는 숨을 멈췄어요. 휠체어에 앉은 강만수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3개월 전 설 명절 때 잠깐 뵌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이 앙상하게 야위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최소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세라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세라가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라의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쪽지였어요. 세라는 재빨리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라야, 내가 왔구나. 시아버지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였어요. 다은과 민경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녀도 할아버지 모습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약하셔서요. 오래 계시면 힘드실 거예요. 세라를 내보내려는 눈치였어요. 세라는 시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어르신이 입술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재빨리 대신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주머니 속 쪽지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고. 태진이 세라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재수 씨 이제 나가시죠. 아버지 쉬셔야 해요. 세라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세라 일행이 집을 나선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태진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휠체어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태진이 다가가 어르신을 일으켰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미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태진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아버지를 살폈어요. 의식이 약하네요. 즉시 이송해야겠습니다. 들것에 시아버지를 조심히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링거줄이 연결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진과 미선이 함께 탔어요.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시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했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체중이 정상보다 12kg가 부족합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탈수 증상도 심각하고요. 혹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셨나요?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잘 챙겨드렸죠.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일단 링거 마치고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어렵고요.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의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낙상 위험도 높고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님, 저 최숙자예요. 어르신 댁에 다니는 요양보호사요. 세라가 긴장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최숙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낙상 사고라고 하던데요. 근데 며느님, 최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요. 3개월간 지켜봤는데 어르신한테 밥을 제대로 안 드리더라고요. 세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하루 한 끼만 드신대요. 그것도 죽 반 그릇.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라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아침에 시아버지가 쥐어준 종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내 방, 침대 밑, 전기 노트, 내가 봐라. 세라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다은이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세라가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다은이 그것을 읽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 남기신 거야. 찾아야 해. 민경도 합류했습니다. 그럼 언제요? 세라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밤 11시 세라는 두 딸과 함께 다시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세라와 두 딸은 시아버지 집 앞에 조용히 섰어요.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태진 부부는 병원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세라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았던 비상키였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문에 넣었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손전등만 켰어요.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방 안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세라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오래된 신발 상자 몇 개가 보였어요. 여기 있어요. 다은이 작게 외쳤습니다.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기록. 세라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와 함께 일기처럼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2월 5일. 오늘도 점심을 굶었다. 며느리가 바빠서라고 했다. 세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2월 18일. 배가 너무 고프다. 밤에 몰래 부엌에 갔다가 들켰다. 혼났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5년 1월 10일. 새벽 3시에 누군가 내 방문을 열었다. 무서워서 눈을 못 떴다. 다시 나갔다. 민경이 엄마 어깨 너머로 노트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세라는 계속 읽었습니다. 1월 23일. 또 새벽에 왔다. 이번엔 조금 눈을 떴다. 며느리였다. 내 팔을 만지더니 나갔다. 2월 15일. 혈압약을 3일째 안 준다. 달라고 하면 깜빡했다고만 한다. 2월 28일. 몸무게를 재봤다. 8kg이나 빠졌다. 거울을 보니 내가 아니다. 다은이 노트 뒷장을 넘겼습니다. 3월 10일. 오늘 아들 말을 엿들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난다고 했다.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3월 11일. 새벽 3시 11분. 또 왔다. 이번엔 뭔가 주사하려 했다. 스마트워치 SOS 눌렀다. 며느리가 빼앗아갔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에게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를 도와줘.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세라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이 방 구석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다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약 포장지들이 보였어요. 다은이 조심히 꺼냈습니다. 수면제 포장지 10개였어요. 모두 빈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먹인 것이에요. 매일 밤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잠들게 한 것입니다. 다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식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아침죽 반 그릇, 점심 없음, 저녁죽 반 그릇, 3개월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반이었어요. 민경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노트 페이지마다 찍었어요. 약 포장지도 찍었습니다. 식사 기록도 찍었어요. 클라우드에 올릴게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어요. 업로드 중.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됐습니다. 세라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꺼냈어요. 요양원 계약서. 세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월 12일. 오늘이었습니다. 낙상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했던 것입니다. 봉투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보험자 강만수, 수익자 강태진, 보험금 2억 원, 가입일 2024년 12월 1일. 다은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 가입하고 정확히 3개월 후부터 할아버지 학대가 시작됐어요. 노트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12월 5일부터 식사를 굶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던 것입니다. 세라는 보험 증권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타자 세라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할아버지. 다은과 민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해. 반드시. 자정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집 거실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다은과 민경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다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엄마 3개월간 기록을 다 봤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매주 심박 이상이 있었어요. 모두 새벽 3시대예요. 그래프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12번이었어요. 할아버지 노트랑 정확히 일치해요. 다은이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노트에 새벽에 누군가 왔다고 적힌 날과 스마트워치 이상 기록이 같았어요. 세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뭔가 더 없을까 생각했어요. 문득 오래된 집 전화기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있던 그 전화기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세라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시아버지 댁에서 가져온 것들을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집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걸 깜빡했네. 세라는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3월 11일 파일을 클릭했어요. 재생?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진이었습니다. 이번 주면 끝나. 상대방 목소리. 박미선이었습니다. 확실해? 요양원 보내면?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알아서 약해질 거야. 노인 요양원에서 죽는 거 이상한 일 아니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나오는데 6개월 걸린대. 그때까지 우리 이자라도 갚자.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진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의심 안 해. 다들 노안이라고 생각할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인이야. 천천히 죽이려고 한 거야. 다은이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엄마, 이제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충분할까요? 노트랑 스마트워치 기록 있고, 녹음 파일, 보험증권 수면제 포장지, 식사 기록한 것까지 있으니. 하지만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요양보호사 최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만나요. 어르신 일이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라는 안도했습니다. 다은이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엄마, 큰아빠 금융거래 내역 조회할 수 있어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큰아빠가 할아버지 통장 관리하잖아요. 할아버지 인터넷 뱅킹 접속하면 큰아빠 거래 내역도 보일 수 있어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하면 안 돼.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다은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세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경찰이 조회하게 하자.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 다은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언제 신고해요? 세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내일 아침. 요양보호사 선생님 만나고 나서 바로 경찰서 갈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잘 자자.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하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절박한 눈빛. 세라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구하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할아버지 스마트워치 앱을 또 확인했어요. 지금도 심박수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안전한 것 같았어요. 민경은 방에서 클라우드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파일을 한 번 더 백업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췄어요. 아침 7시로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 1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세라는 카페에서 요양보호사 최숙자를 만났어요. 62세의 최숙자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님, 어르신 어제 요양원에 입소하셨대요. 세라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아침 일찍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3개월간 지켜봤는데요. 정말 이상했어요. 세라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최숙자가 노트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최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세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한테요. 최숙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본 걸 다 말씀드릴게요. 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세라는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아버지 면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막내 며느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오신 큰아드님이 당분간 면회 금지라고 하셨는데요.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발이요. 꼭 뵙고 싶어요. 상대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녁 6시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라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세라와 다은이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비상주 간호사 한지우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히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세라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떴어요. 세라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라야.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세라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았어요. 노트 봤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세라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살려줘.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다은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다은이요. 시아버지가 손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입소하실 때 건강 체크했는데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요? 체중이 표준보다 훨씬 부족하고 팔에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한지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세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장기간 복용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지우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검사 결과예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세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 있으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세라는 다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세라 손을 여전히 꽉 잡고 계셨습니다.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시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할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라와 다은은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 세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은아,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가자. 네,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라는 딸 다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구하는 싸움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세라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으셔. 우리가 곧 구할 거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경찰서 간다. 모든 증거 잘 확인하고 잘 챙기자. 다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정리 다 했어요. USB에 담았어요. 민경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도 다 정리했어요. 세라는 두 딸을 봤습니다. 든든했어요.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다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고요.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라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했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시아버지를 반드시 구할 것이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날 것.
7시에 경찰서에 갈 것.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를 위한 준비였어요. 3월 14일 새벽 6시였습니다. 세라는 잠들지 않고 밤을 지샜어요. 창밖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은과 민경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어요. 세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찾았어요. 노인학대 전담팀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경찰서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노인 학대와 살인 미수를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라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황을요. 3개월간의 학대를요. 모든 증거가 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세라는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노인학대 전담 이준호 형사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형사였습니다. 저는 김소연 형사고요. 30대 중반의 여자 형사였어요. 세라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세라는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쳤습니다. 노트 USB 사진, 보험증권, 사본, 혈액 검사 결과지 모두. 이준호 형사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김소연 형사가 USB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스마트워치 기록이요. 3개월간 할아버지 심박수 데이터예요. 김소연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들이 보였어요. 새벽 3시마다 심박 이상이 있네요. 김소연 형사가 말했습니다. 세라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진과 미선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주면 끝나. 거기서 알아서 약해질 거야. 보험금 나오는데 6개월 걸린대. 형사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세라는 혈액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준 거예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대요. 이준호 형사가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용의자를 연행하겠습니다. 김소연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세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 용의자 2명 긴급 체포 준비. 전화를 끊고 세라를 받습니다. 용의자 집 주소 알려주세요. 세라는 시댁 주소를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이준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형사들이 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은과 민경이 양옆에 앉았어요. 끝났어요, 엄마. 다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후 2시였습니다. 이준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용의자 2명 체포했습니다. 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추가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면제 10박스, 식사 제한 일지,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요?
네, 강태진 씨가 3년 전부터 15억 빚이 있더군요. 월 이자가 700만 원이고요. 세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박미선 씨가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미쳤었다고 하더군요. 보험금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진 씨도 일부 인정했고요.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 모두 구속됩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딸을 봤어요. 끝났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빠랑 큰엄마 체포됐대. 민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라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세라는 요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야. 아버님, 끝났어요. 경찰이 다 해결했어요. 시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라도 울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시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세라는 두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다은과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일에 대해서요. 세라는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강만수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퇴소해 세라의 집으로 왔어요. 작은 방 하나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깔았어요.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들을 놓았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 세라, 남편 사진, 손녀들 사진이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세라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영양사와 상담에 짠 식단이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있었습니다. 계란찜도 있었어요. 나물도 있었습니다. 세라는 상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2주 만에 체중이 3kg 늘었어요. 고맙다, 세라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다은이 학교 가기 전 할아버지를 배웠어요. 할아버지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민경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녁에 뵈어요. 숙제 도와주세요. 시아버지가 손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라가 문을 열자 이준호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세라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강태진 씨와 박미선 씨 모두 노인학대 및 살인 미수로 기소됐고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징역 7년 구형 예정입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라 씨와 따님들이 빠르게 증거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잘 챙기세요.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가 나갔습니다. 세라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재판 날짜 나왔대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라가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시아버지가 세라를 봤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라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저희가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숙자가 찾아왔어요. 자원봉사로 주 2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 어때요? 최숙자가 밝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최숙자가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겼어요. 간단한 운동도 도와드렸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최숙자가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다은과 민경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혼자 드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워치 덕분에 할아버지 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차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손목의 시계를 보셨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똑똑한 손녀 덕분이야. 민경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앨범이에요.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지난 2주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산책한 사진, 함께 밥 먹는 사진, 함께 웃는 사진들. 시아버지가 한 장 한 장 보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시아버지를 거실 소파에 모셨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세라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예요. 다은과 민경이 할아버지 양쪽에 앉았어요. 네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하지만 해냈다고. 시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지켰습니다. 시아버지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정말 고맙다.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세라는 두 딸과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세라는 시아버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3시 11분부터 시작된 이야기, 숫자가 말해준 진실, 스마트워치가 보낸 신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누구의 하루도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